안녕하십니까. 식품영양학과 18학번 권현지라고 합니다. 영양사 현장 실습을 다녀온 후기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실습 장소의 특징, 아침 회의, 검수, 시장 조사, 식단 작성, 배우고 느낀 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장소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습한 곳은 진해 경화동에 위치한 진해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 이정숙 영양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급식 인원은 학생 140명, 교직원 43명으로 총 683명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450명가량이 급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운영 조직도를 보시면 이정숙 영양사님과 우춘경 조리사님 그리고 7명의 조리 실무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영양사님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 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 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품 영양 정보의 제공,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 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위생 교육의 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들의 담당 업무를 조사해 왔습니다. 먼저 조리사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라 전처리에서 배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구매 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그 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을 해야 하며 그 외에도 급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조리 관리, 급식실의 청소 관리 및 급식 관리, 급식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 소독 관리, 기타 영양사의 지도사항 협의 이행 및 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조리실무사는 조리사님의 지시에 따라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활동, 급식실 내 외부의 청소 및 소독, 급식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 소독, 기타 영양사의 지도사항 이행 및 조리사의 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방학 중에도 최소 6일 이상은 청소를 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조리구역과 식당, 검수구역이 붙어있고 외부에 따로 갱의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검수구역에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 앞에 바로 차량이 들어와 작업대로 하차하여 검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싱크대가 야채, 어패류, 육류로 구분되어 있어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물엿, 쌀과 같은 식재료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중식과 석식 총 2식을 하기 때문에 중식 재료는 바로 조리구역에 위치한 냉장고에 넣거나 바로 조리하고 석식의 재료는 대부분 검수구역 내부에 위치한 냉장고 안에 넣어 분리했습니다. 조리구역에서 특이한 점은 승강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5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옆에 있는 진해 남중의 학생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어서 2층은 진해 남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2층까지 음식을 올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해 남중의 급식소를 새로 건축하여 분리되었고 2층은 탁구대를 두고 CA 시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침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조리 방법을 프린트해서 영양사님과 조리사님이 보시고 브리핑을 하십니다. 매일 같은 수의 식판을 놔두는데 남은 식판의 수로 전날의 급식 인원을 확인하고 영양사님이 급식 인원과 메뉴를 고려하여 쌀 양을 조절합니다. 그 뒤에 조리사님이 조리 방법을 브리핑하고 그날의 청소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의 규격, 수량, 품질 따위를 검사한 후 물건을 받는 것을 검수라고 합니다.
영양사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검수가 잘 되면 그날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검수에서 일이 꼬이면 하루 종일 꼬인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진해중앙고는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 중 가장 검수를 일찍 하여 7시 20분부터 검수를 시작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식재료 검수서를 조리 실무사님이 가지고 체크하며 영양사님은 태블릿을 PC에 있는 해석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검수한 것을 입력합니다. 먼저 검수 차량이 오면 차량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처리된 감자는 유통기한과 전처리한 회사의 이름, 원산지, 온도를 기입하고 학교 급식에서는 해마다 지역의 산물을 사용한 비율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원산지가 경상남도일 경우 지역 농산물 표시를 합니다. 당면은 유통기한과 제조사를 기입하고 원산지와 외국산 표시를 합니다. 냉장이나 전처리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발주는 한 달 전 미리 업체와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물엿과 백미같이 거의 매일 사용되는 식품들은 미리 대량으로 입고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물엿이 그 예입니다. 육류도 유통기한과 제조사, 온도를 기입하는데 보통 앞에 가공식품, 농산물과는 따로 계약하여 다른 차량이 옵니다. 검수한 것 중 계란 앞에 종이 사진을 찍어 해석 프로그램에 연동하고 산란일자, 유통기한, 무항생제 번호를 입력합니다. 육류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접속하여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력 조회를 하여 검수한 육류의 부위별 무게를 기입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 감자, 고구마, 고추, 청양고추, 느타리버섯, 생미역, 토마토, 딸기 등 실습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의 가격을 진해중앙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기 전에는 중앙시장의 물건이 제일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싼 제품이 많았고 롯데마트와 비교하여 두세 배 차이가 나는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단 작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에는 몇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잡곡 주 3회 이상 제공, 신선한 과일 주 2회 이상 제공, 나물류 주 3회 이상 제공, 냉동식품, 육가공품 등의 가공식품 주 2회 이하 제공, 김치 외 절임식품 주 2회 이하 제공, 고열량, 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제공 금지, 가열 조리되지 않은 생동물성 식품이 들어간 모든 음식 제공 금지, 자연독을 함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 제공 금지, 생산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과 증식이 많은 식품을 넣은 음식 제공 금지 등의 항목을 지켜 작성해야 했습니다. 또한 탄단지 비율을 탄수화물 55에서 70대, 단백질 7에서 20, 지방은 30% 이하의 비율로 맞춰야 했습니다. 밥, 국, 주요리, 보조요리, 자율요리, 김치, 후식, 누룽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요리는 주로 호불호가 강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음식의 색, 재료, 조리 방법들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구성하고 음식을 제공할 때 온도와 영양소 등을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하고 조리에 필요한 기구나 기기가 급식소에 구비되어 있는지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갔던 진해고등학교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식단을 작성할 때는 밥, 국, 주요리, 보조요리, 김치를 일주일 단위로 먼저 작성하고 재료나 완성된 음식이 색이 겹치지 않도록 수정한 뒤 나이스 프로그램에 식단을 입력하면 해당 식단의 영양소가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이를 보고 자율요리,
후식을 추가하거나 재료를 수정하여 각 영양소의 비율을 일주일 단위로 맞춘 뒤 조리 방법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까지는 제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기는 하지만 영양사라는 직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돈도 많이 못 벌고 힘들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장 실습을 통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아들같이 생각하시고 일에 보람을 느끼시는 이정숙 영양사님을 보며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배식할 때 밖에 나와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장어 데리야끼 구이 메뉴가 있던 날 아침 회의에서 브리핑 하실 때 장어 데리야끼에 땅콩이 올라가는데 땡땡땡 학생이 땅콩 알러지가 있으니 땅콩 고명 없이 따로 조금만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영양사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름은커녕 알레르기 설문지에 알레르기 식품이 있다고 제출해도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냥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숙 영양사님은 모든 학생의 이름은 물론 알레르기나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이가 나오는 날이면 오이를 싫어하는 학생이 3명, 그리고 오이를 싫어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고 오이를 전날 학생에게 오이 빼고 따로 묻혀줄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냥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따로 묻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를 빼고 따로 조리하셨습니다. 또 외식시장에서 새로운 메뉴가 출시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영양사님께 이거 다음에 급식 메뉴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영양사님은 직접 그 메뉴를 먹어보고 연구하고 조리하여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짜장치킨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모 치킨 브랜드의 짜장치킨을 영양사님이 연구하시고 급식 메뉴로 낸 것이었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신 이정숙 영양사님의 그런 따뜻한 열정에 영양사라는 직업이 더 빛나 보였고 급식은 정말 영양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